안녕하세요. 장사하는 동네형 있어버립니다. 부동산 떡락 가자! 부동산은 폭락합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폭등합니다. 100배, 200배. 부동산 폭락 시나리오는 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걸까요? 몇몇 폭락 시나리오를 한번 보고 갈게요. 인구 구조론.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왜냐면 인구가 줄었으니까 주택 수요가 그만 줄었을 거야. 이런 책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유행을 했어요. 결론은 인구가 대세로 줄고 하는 것 외에도 다른 요소가 많다. 주택이 멸실하지 않아가지고 폭락이 안 된 걸로 났고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우리나라가 될 거야. 사실 일본은 프라자 합의 이후에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해요. 엄청난 금리 상승 이런 걸로 굉장히 과격한 정책으로 부동산만 폭락한 게 아니라 경제가 완전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가서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일본의 사례를 보고 학습한 게 2009년 이후의 양적 완화, 지금 2020년 코로나 때 양적 완화예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될 일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이도 저도 아니고 정부의 뜻에 거슬리면 안 된다. 정부가 그거 싫어하는데 어떻게 정부 뜻과 반대로 가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시장을 이긴 적이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정부가 시장을 이긴 건 여기서는 정책으로 이긴 거거나 규제로 잡은 적이 없고 공급 폭탄!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를 만든 모 정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그 다음 서울 개발 공급량을 굉장히 늘려주면서 시장 안정화를 꾀했었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사면 안 돼, 이거 너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잡은 적은 없어요. 부동산이 그렇게 복잡하게 흐르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거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수요에는 경제 성장과 금리, 공급에는 그냥 새로 짓는 집, 멸실 주택의 숫자가 우리나라에게는 현재까지는 반영된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주택의 숫자라는 게 단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숫자가 필요해졌어요. 이게 뭐로 반영되고 있냐면 신규 주택, 즉 새 집이 가격에 굉장한 프리미엄을 얻는 걸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죠. 2000년에 우리의 소득 1인당 주의 나이가 2000년 기준으로는 1841달러, 2001년으로는 1160달러예요. 물론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11,000달러를 주고 올라오면서 그 뒤로 계속 상승을 했는데 20년 전에는 우리가 지금의 3분의 1밖에 못 벌었어요. 이 3분의 1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 수준이 3배 올라가면요 눈높이는 10배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200만 원을 버는 소득자와 300만 원을 버는 소득자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기본 생활비는 190만 원쯤 든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200만 원을 버는 소득자는 나의 여유 자금이 10만 원이 매달 생기는 거고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1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 11배 차이가 나잖아요. 여가에 쓴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좋은 걸 산다든가 하는 그런 눈높이는 10배 차이가 나요. 소득 수준이 3배가 되면 단순하게 눈높이가 3배가 되는 게 아니라 10배 차이가 나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계속 경제가 상승해 왔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미국, 대한민국 열심히 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경제가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다? 자본주의가 망할 거야. 아니면 우리나라가 망할 거야. 이러면 말이 되는데 아니면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 폭락 이야기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심지어 내 귀에 굉장히 달콤하게 들려요.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처음 독립을 하려고 했던 시기가 2012년이에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뭐에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책도 사서 보고, 그러니까 제가 폭락론, 인구론 이런 거 열심히 읽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뭐 했냐면 제가 이제 거의 체리피커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KB 국민카드를 가지고 굴비라고 그러거든요. 혜택을 이렇게 엮으면은 한 달에 15,000원을 절약할 수 있고 이쪽에서 혜택을 4만 원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알뜰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카드들 요즘 다 사라졌죠. 그런 혜택 카드들. 이런 알뜰한 체리피커였는데 집이라는 큰 비싼 걸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었겠어요. 2012년에 유명하다는 강의들 막 찾아다녔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건국대학교 새천년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수백 명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강의장인데
여기 제일 앞에 제가 막 앉아가지고 노트를 펴놓고 막 필기를 하면서 열심히 강의를 들었어요. 이때 강의의 핵심 내용은 서울의 30평대, 35평 아파트의 적정 가격은 3억 5천만 원이다. 그때도 35평 아파트 가격은 평균 중위 가격이 6, 7억이었고 강남 아파트는 한 10억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MB정부는 이 부동산이 경착륙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연착륙을 하거나 아니면 부양하고 싶은 것 때문에 이미 착륙 시기를 놓쳤다. 이 토건적 출신이라 그런지 경기 부양하고 싶은 마음을 그냥 건설회사들을 다 밀어주느라고 혈안이 돼 있다. 이런 것과 함께 삼성전자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과 일본의 기술 수준의 격차를 통한 하방과 상단의 공격으로 곧 망한다. 이런 얘기를 팔았어요. 그리고는 그래! 전세로 가는 거야! 라고 1억 7천만 원짜리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2012년의 말이에요. 이때 4억 하던 서울의 23평 아파트는 지금 1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팔던 분들 지금 어디 계실까요? 이게 봤는데 요즘 막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주식 장기 투자를 팔고 계세요. 주식 투자하면 돈 번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지금이 시장에서 돈을 빼야 될 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파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를 팔거나 성견지명을 팔거나 아니면 분석을 파는 게 아니고 희망을 파는 거예요. 그때는 오프라인에서 지금은 온라인에서 수백 명을 모아놓고 강의 형태로 파는 거죠. 사실 이거 강의가 아니고 그냥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토크 콘서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후견지명이라는 재밌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1990년에 삼성전자를 사서 묵혀두었으면 지금 삼성전자가 250배 수익이 난다. 근데 1990년으로 돌아가 보면 이건희 회장이 취임한 지 3년째 되던 해고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 지 막 2년 되던 때예요. 이때 삼성전자를 선택할 수 있으면 그냥 엄청난 해안이에요. 자, 30년은 너무 머니까 한 20년만 볼까요? 2001년에 보면 LG 생활건강이 10,000원 중반 정도 해요. 근데 LG 생건은 LG 생건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20년 전에는 LG 그룹에서 보자면 좀 한적한 약간 그쪽으로 가면은 좀 좌천 핵심 계열사가 아닌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얘네가 화장품 카테고리에서 20년 뒤에 1등이 되고 중국에 있는 명품 카테고리에서도 의미 있는 최고의 강자 중에 한 명이 될 거야. 이걸 찍어내는 건 거의 창업자 정도의 확신이에요. LG를 20년 전에 샀으면 100배 정도 수익을 보긴 합니다. 20년 전이라는 게 2000년, 2001년이니까 그 당시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84제곱미터 기준 아파트 평균 가격은 3억 정도 했으니까 집에 가서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아니 아빠는 그때 LG 생활건강에 1억만 넣어놨으면 지금 100억쯤 가진 부자가 됐을 텐데 아빠랑 엄마는 뭐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꼴이에요. 지금부터 20년 뒤에 해당 카테고리가 1위가 되는 걸 당신이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이런 눈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대단한 해안이 아니라 이런 눈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눈은 누가 갖고 있냐?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창업자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결론을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가진 상황에서 내 입장에서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는 얘기들이 있어요. 무자본 창업으로 월 1,000만 원을 번다든가 혹은 수억을 번다든가 요즘 1,000만 원도 작으니까 막 월 억씩 번대. 그리고 매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한 주씩 사 모으면 수십 년 후에는 부자가 된다든가 혹은 부동산은 곧 폭락해서 똥값이 됩니다 라든가 이 내용들의 공통점은 당신의 내공을 쌓기 위한 단련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쉽게 사세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꼭 해안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악마 같은 감언이설인 거죠.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자산도 따라서 성장을 합니다. 친구 따라 부자 됐다. 어떻게 잘 묻어갔더니 성공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봤는데 시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데
저건 폭락할 거라고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경각심을 드리고자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언제나 감사드리고 언제나 구독, 알림 설정은 아시죠? 이렇게 누르면 알림 설정 맞춤 말고 전체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